블랙 라이브즈 매터. 현재 전 세계로 확산되어 지지를 받는 문구입니다.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난 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는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위에 많은 시민이 있었고 이를 촬영한 영상이 빠른 속도로 퍼졌고 이로 인하여 미국 내에서 거센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로 전 세계 사람들은 흑인 인권에 대하여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고 많은 유명인도 함께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하거나 자신들의 소셜 네트워크 계정으로 응원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흑인 인권과 경찰의 폭력을 규탄하는 시위였지만 이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며 점차 약탈과 방화를 동반한 폭동과 총격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며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자 미국 일부 도시에서는 야간 통행 금지령을 발동하였으며 수도인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주 등 12개 주는 방위군을 소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미국에 거주 중인 한인들은 점점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서는 더는 폭력을 행사하는 위험한 시위보다는 평화 집회가 주를 이룹니다. 익숙하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본래의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약탈과 폭동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폭동은 1992년 미국 LA에서도 일어났으며 6일의 폭동 시간 동안 전체 재산 피해는 7억 1천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 피해의 40%는 한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백인 경찰들이 집단으로 흑인 로드니 킹을 구타한 사건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백인 경찰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흑인들은 거리로 뛰쳐나왔고 이는 LA 폭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LA 남부를 시작으로 폭행과 약탈이 이루어지며 이 폭동 기간 중 5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4천여 명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인이 이 숫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한인으로 형성된 코리아타운이 있는 LA에는 부촌 베벌리 힐스가 있습니다. 폭동이 일어났던 경찰 병력은 모두 부자들이 많은 베벌리 힐스로 집합되었으며 보호를 받지 못한 한인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받아야 했습니다.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한인들은 스스로를 방어하여 지키기로 하였고 이 모습은 언론을 포함 미국인들에게 큰 관심을 받으며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모두 한때 군인이었다는 것을요. 사실 동양인들은 미국 이민사회에서 쉽게 무시를 받는 인종이자 약체입니다. 서양인들과는 비교적 작은 체구이기에 흑인들에게도 적지 않게 무시를 받았었죠. 지원하여 입대하는 미국과는 달리 의무인 대한민국 남성들에게는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략적 움직임과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구잡이로 총을 쏘며 화와 힘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흑인들과 달리 철저한 지휘체계와 합동심으로 군대 조직화되었는데요. 당시 실제 전쟁 참전 용사들도 있었으며 이 방어체계는 곧 군대처럼 빠르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전쟁을 치러본 국가들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간절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되며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빠르게 모여 모래포대로 방어진을 만들고 옥상에서 사격 준비를 하며 전문적인 방어체계와 전술을 보며 흑인들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로드니 킹 구타 사건으로 흑인과 백인의 갈등으로 시작되었던 이 사건은 점점 흑인과 한인들의 갈등으로 비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보다 1년 전에 일어났던 한인인 두순자 씨가 흑인 소녀 라타샤를 절도범으로 오인해 살해한 사건까지 꺼내며 흑인의 화를 한인 쪽으로 돌리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흑인들의 분노를 한인들에게 돌리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피해자인 한인들을 미 주류 언론은 가해자로 돌리며 여론몰이에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진압경찰 중 한 명이었던 빌 웨이스도 말하듯이 한인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였습니다. 그들은 절대 사람을 쏘지 말라는 정확한 룰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든 행위는 정당방위였습니다. 결국 이 폭동은 진압에 실패하여 군력이 투입되며 종료되었습니다. 전쟁 참전자
포병, 전차병 출신 등 실제 부대를 만들 힘과 의지가 있는 한인들은 이 사건으로 확실한 입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예비군들의 위력을 보여준 계기였죠. 그리고 현재 LA 한인회는 이러한 악몽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체 비상순찰대를 구성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는 듯합니다. 현재 이 시위로 인하여 필라델피아 한인 상점이 180억 원가량의 피해를 보고 있으니 제2의 LA 폭동 사건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과거와 달리 현재 주 방위군이 코리아타운에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그때와는 다르다. 우리가 한인들을 보호할 것. 한인들은 약탈과 방화를 막기 위해 자체 무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는 한인회의 움직임을 보고 과거 실제 그들이 만든 부대를 보았기에 그 우려와 함께 큰 사건으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 사실 인종차별과 인권 문제는 흑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양인들이 받는 인종차별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합니다. 더는 색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시대가 계속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사건으로 모두가 다시 한번 이에 대해 생각하고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